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59분 20여 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치기 일보 직전인데요. 동시효과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2000.46으로 2000선을 회복한 채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2000선은 다시금 회복을 한 채 코스피 지수가 마감 정리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549.48로 50선 바로 목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 전반적으로 잠시 후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거리 매수세로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설사 오늘 550선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막 3시가 넘어가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999.72로 2000선 거의 회복을 했고요. 자, 코스닥 549.73으로 양시장 모두 2,550은 살짝 못 미친 그런 상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해서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1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다우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이리스 금통위와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같은 이벤트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던 코스피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32%의 오름세 보이며 1999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92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닷새째 매도 물량 출회된 모습인데요. 33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관 쪽에서도 562억 원의 매도로 지수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 속에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550선을 터치하려는 시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1%대의 오름폭 보이면서 549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85억 원, 외국인이 41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네, 오늘 환율은 이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영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부추겼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20전의 오름세 보이며 1097원 4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2%대의 강세 보인 하루인데요. 152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경우 약세 흐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기아차 역시 0.38%의 오름세 보이며 526원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32,1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강보합권, 반면 신한제주 오늘 1%대의 조정폭 보였습니다. 4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은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3%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21,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CJ 오쇼핑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며 주당 1,400원씩 밀린 하루입니다. 반면 CJ ENM 오늘 4%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38,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네, 오늘 GS홈쇼핑 장중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이 2%대의 하락 흐름, 시젠이 3%대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71,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주 주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LG유플러스가 1%대의 낙폭 보이며 8,6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텔레콤 역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KT의 경우 막판 들어서면서 이 0.41%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36,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무선 충전기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무선 충전주 주가 급등세에 이어졌습니다. 와이즈파워와 비스텍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RF텍 역시 4%대의 급등세 보였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역시 5%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8,6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4 출시가 임박하면서 관련 부품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화전자가 7%대의 강세 보이며 22,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세코닉스 역시 7%에 가까운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파트론이 4%대의 오름폭 보이며 26,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화폐 개혁 60주년을 맞아 액면 단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ATM 관련주 주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한네트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키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한국전자금융 역시 9%대의 급등세 보이며 2,295원에 청호컴넷이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6,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된 CCTV를 100만 화소로 바꾸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에 이어졌습니다. 경공이 5%대의 강세 보이며 3,95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코콤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코맥스가 6%대의 오름폭 보이며 3,0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산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9,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역시 1%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남광토건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날에 좀 다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폭이 워낙에 좀 작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작게 가지고 출발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조금 이렇게 미국의 그 증시 쪽보다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증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조정에 대한 선반영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됐었고, 그런 의미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강하게 장 후반 정도부터는 반등을 했다는 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대형주인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특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의 특징이고 최근의 주식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3% 상승, 코스닥이 1.08%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 근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피는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엇박자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자, 이런 엇박자 흐름 오늘로서 좀 정리되고 방향을 같이 맞춰 나갈런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런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시장이 강세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이 좀 부진했던 건 그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진이 전반적으로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억누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증시사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그럼 갭이 해소가 되겠냐,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의 격차 부분이 해소가 되겠냐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주식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의 의미 자체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수익률을 빠르게 메꿔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동참을 할 수 있는 게 큰 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수익률의 갭 스프레드를 메워가는 추세를 조금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내일 상당 부분 거칠 전망입니다. 내일은 이제 코드러플 위칭데이인데요. 자, 이것 하나 지나고 나면은 국내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 자체가 현물 시장에 그닥 크게 영향을 주는 편은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이제 축소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베이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다소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과는 좀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그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금통위가 내일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좀 거쳐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 자체를 추가적으로 약세로 이끄는 요인보다는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 요인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채권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내일은 좀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내일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자체는 컨센서스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부분 동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정부의 내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게 되면 금리는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충분히 연내에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의 인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동반해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뭐 경기가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두 차례 정도 연내에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만 감안을 해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분야가 이제 IT 관련 분야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제 내일로 예정된 갤럭시 S4 출시라든가 이제 언팩 관련된 것이 상당 부분 힘을 받고 있었는데요. 자, 내일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IT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뉴스와 같은 모멘텀도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에 보다 펀더멘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위에 서 있는 업종은 IT 업종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외적인 모멘텀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소비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IT 부분은 이익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 모멘텀도 충분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갤럭시 Pro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성 재료들도 실질적으로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증시는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980선대까지 내려가는 1990선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도 공세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소폭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0.32%대로 전일 대비해서 상승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자들 뭐 동향들을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 동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이한 포지션이 일단은 외국 선물에서 2,900억 원 정도를 지금 매도를 했고요. 계약으로 보게 됐을 때도 상당히 좀 이렇게 선물 포지션은 안 좋은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현재 매도세가 물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장중 매도 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은 모습들이 장중에도 역시나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무려 1,000억 원 가까이도 넘어가는 그런 매수를 보였지만 장막판에 탈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막판에는 또 이 외국인과 기관들과 개인들의 포지션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보였다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들어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역시나 굉장히 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전기전자 섹터가 맞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서도 한 1.8%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그 뒤에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이 있는데 의료정밀 업종 같은 경우도 1.8%대의 상승은 보였지만 사실상 그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종목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의약품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 우리 방어주들이 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방어주, 전기전자들을 제외하고서 이 의약품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도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역시나 지금 오늘 장에서 철강 기계라고 지금 철강 기계 섹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이나 역시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섹터의 어떤 한쪽, 그러니까 특히나 보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들로 매수가 많이 모인 것이 맞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도 삼성전자의 그 반등과 함께 부품주들의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의 IT 업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이 IT 쪽이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업종별 그 투자자 순매수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 맞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261억 원, 그 외국인이 442억 원에 역시나 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역시나 섹터에 대한 매수를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반대로 왜 개인들은 오늘 큰 폭의 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일단 개인들이 빠져나오면서 그 기계 전기전자 업종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업종이 이제 운수장비 업종들인데요. 역시나 그 195억 원 정도의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기관이 소폭 매수는 해줬지만 그 매수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특히나 그 단기적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금 등이 181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혼조세 양상을 전반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과 업종별 특징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특징주라면요? 네, 일단 오늘 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만한 기업은 다름 아닌 이제 제인 콘텐츠입니다. 오늘 장에서 제인 콘텐츠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8.5%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가 산업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여가 시간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영화 산업에 대한 지금 성장성이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1인당 이 영화 관람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할 것 같으면 CJ CGV가 될 수 있겠고 CJ ENM이 될 수가 있겠지만 1인당 그 관람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업계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면서 그동안 부각을 못 받았던 이런 멀티미디어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전반적으로 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오늘 장 급등하면서 정고점을 굉장히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그 거래량 측면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일단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이 투자자별로 보게 되면
오늘장에서 기관들 그 투신권까지도 굉장히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연기금의 순매수가 가장 강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도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연속 순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서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돌파를 해서 고점 돌파에 물론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일시적 조정이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4,7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인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전자제품 판매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고 최근에 이 롯데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이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 이 박스권 상단 부분, 그러니까 75,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여름이 되면 뭐 에어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긍정적인 관점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75,000원대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향후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막판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은 기관에서 대량으로 좀 매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75,000원선 물량 소화를 한 번 더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한 물량 소화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에서 역시나 그 IT 부품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뭐 오늘 장 삼성전자가 일단 갤럭시 S4에 대한 그 주식 기대가 있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에서 이 IT 부품주들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저사양 원래 스마트폰 렌즈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고사양 스마트폰 렌즈의 매출 비중을 높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장 거의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물론 시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수급 주체들이 특별한 어떤 매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고점에서 차익을 어느 정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 수급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의 오늘장 수급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보다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대신증권 신촌지점의 이호선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세 가지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도 화면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지, 종목 선정법은 무엇인지, 또 뭘 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이호선 대리께서는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승의 무게를 두고 코스닥 업종 내 매수를, 종목에는 포이즈를 골랐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는 동시만기 조정 시에 적극 매수를, 코스닥 실적주 적극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디지텍 시스템으로 보다 더 강한 의견을 주셨네요.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호선 대리께서는 이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네요. 네, 지금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요. 지수 상승에 무게를 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들이 좀 해소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조금 지수 상승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한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디커플링이 많이 발생하면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기타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북한 리스크를 통해서 그 하루에도 20-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 원인이 종장 때는 다 올라와서 결국에는 뭐 다 빠진 게 다 만회돼서 끝났는데 이날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환율이었습니다. 이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1 가격 변동은 없었거든요, 거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것 같고 오히려 환율이 지금 1,097원에 끝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이제 발생을 해서 $1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간다면은 그동안의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았던 수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완화가 될 것 같고 이러면은 시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리는 다른 세력이 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북한 리스크는 지금 시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대외 악재들이 조금 있었는데 미국발이라든지 뭐 유럽발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대외 악재는 조금 감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캐스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2월 말부터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악화가 되고 약간 이제 투자자산이라든지 위험자산에 대한 그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된다는 건데요. 미국장에서도 이제 사실은 시캐스터가 서로 지금 정치권 압력에 의해서 이것저것 지금 얘기가 표류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끝맺음을 좋게 맺을 거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도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3월 말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결산을 맞이해서 엔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보다는 엔화가 아무래도 더 이상은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이번에 신입 총재가 주관하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통화정책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엔화 약세는 이제 더 이상은 더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유가 조금 대내 악재도 해소가 되고 북한 리스크까지 좀 좋게 보셔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 수급은 조금 있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가 2월 이제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제 외국인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제2의 뭐 코스닥 붐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금이 점점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판단된 걸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한 2조 3천억 정도에 달하는 많은 금액이 이제 국내에 이제 매수 수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내일 그리고 옵션 만기라든지 금리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결제 약정을 좀 확인해 본 결과 6월물로 한 절반 가량이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즉 만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심리가 악화된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금리도 대부분 지금 동결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내일이 좀 지나면은 오히려 수급이 풀려서 지수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행스럽게 오늘 코스피가 2,000선 가까이까지 올랐거든요. 단기 목표치는 어느 정도 높이로 잡습니까? 단기 목표치는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조금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은 단기 목표치는 2,05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력하게 상승은 아니지만 하방적으로는 어느 정도 오늘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1980포인트에서 70포인트를 저점을 잡아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고점은 2050이 포인트가 되는데 세계 시장과 만약에 동조화가 일어난다면 2050을 뚫게 되면은 예전에 고가였던 2100포인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님의 주식을 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동시만기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라. 오히려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을 당부하셨네요. 이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 시기 자체가 오늘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오거나 한번 조정된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역시나 차트, 이제 코스피 차트, 분봉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지수 1900포인트 깨지자마자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지수 상승을 또 한번 다시 거의 2000포인트까지 이끌어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문제도 좀 살펴보자면, 환율 문제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다시 천천히 좀 상승하고 있는 그 흐름, 박스권을 좀 뚫고서 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또 환율 문제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자면은 자, 연기금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6일 연속 코스피 지수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꾸준하게 나갔던 연기금이 그 투신권 물량을 지금 연기금 쪽에서 다 잡아먹어주면서 주가를 버팀목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기금은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우 강하게 적극적인 매수 사인을 보냈던 거고 이때 이전에 600억이랑 500억 정도 나왔을 때 이 당시에는 2,000포인트 위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물량 뱉었지만서도 그 이후 2,000포인트 좀 위태위태 할 때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지수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 동시 만기에 따른 영향 때문이지 동시 만기에 따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조정폭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매수가 필요한 시기라죠. 그래서 1980포인트가 눈에 앞에 팔자만 나온다면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꾸준하게 조금 관심이 갈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유럽 쪽의 이탈리아 시중도 강등 문제 전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시장이고 또 하나 뉴욕에서 다우지수에서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다 큰 악재는 없고 오히려 더 상승폭을 예측하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불안감, 빅스 지수조차 낮아지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지수가 조정이 올 때마다 뉴욕장에서 특히 다우지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패턴을 좀 부려주면서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국내 지수에도 역시나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 현상 자체가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는 다시 한번 천천히 지금 바닥권을 지금 한번 그려주면서 20일선 약간 깨지긴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 오늘 깨자마자 바로 반등 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은 내일 만약에 좀 더 조정이 온다면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는 아직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한 3주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 코스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한 매수세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갤럭시, 엑스포에 대한 수혜주들 꼭 참고하시고서 매수에 좀 대응하시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의 단기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오늘 같은 장, 오늘 아쉽게도 550포인트 찍지 못했어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네, 그래서 찍을 것도 같았는데 아무래도 내일 아니면 모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한번 555포인트, 560포인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그 수급상 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3월 7일, 6일 날 기관들의 매도세 약간 나와줬지만 제가 요거 약간의 조정하는 모습,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시 기관들 4일 연속 매수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역시나 하루 500억, 400억씩 이렇게 많은 물량 자체를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전부 다 쌍끌이 끌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 자체가 예전에 예전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주가 차트가 오르는 경우니까 작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540포인트 뚫을 그런 흐름과 그 전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승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그러니까 올 여름 전 2분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는 정말 코스닥이 550포인트 뚫고서 안착을 한 이후에 570, 80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한 4월 초에 4월 중순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종목 선정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 예, 저도 코스닥 업종으로 조금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수급적인 측면도 저도 좀 살펴보자면은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외국인이 매매했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2월 시작부터 꾸준하게 하루에 300억에서 많게는 400억, 500억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안 한 거는 한 32일 중에서 하루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하루에 매도가 나온 물량도 6억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2월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5,580억 정도를 매수가 하고 있고 연기금은 1,60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든든하게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데서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종목을 사냐고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은 지금 모든 종목에 대해서 상위 20종목을 다 사고 있습니다. 파트론이라든지 덕산하이메탈 같은 IT 부품주를 제외하고라도 GS 홈쇼핑,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SFA 같이 이제 모든 업종을 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패턴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즉 이제 계속 올라가는 세코닉스라든지 이런 IT 부품주를 꾸준히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도 제가 매주 추천해드리는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도 좀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이제 종목과 약간 다른 게 이제 세코닉스 오늘 조금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다시 추천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추천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한 305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고성장하는 모습을 갖고 있겠고요. 그 기준에는 아무래도 갤럭시 4가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되고 거기에 고화소 렌즈가 장착이 된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좀 증설함에 있어서 지금 원래는 월 한 1,600만 개 정도의 그 고화소 렌즈를 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한 2,600만 개, 즉 한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사셔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삼진 L&D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이제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LED 조명에 관련된 부품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 퍼로 봤을 때는 4배 조금 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주가도 3,0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그 3호 그 전환사채 물량이 나옵니다. 조금 많이 나오는데 50만 주 이상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전환사채가 다 이제 시장에서 매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자기 원래 가격이었던 퍼 10배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으면 지금부터 꾸준히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예린당이라든지 아비스타, 특히 아비스타는 지난주 추천드리고도 10% 이상 좀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중국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고 특히 중국에서도 이제 도시화에 따라서 소비의 변화, 패턴 변화를 가만히 보시면은 고급화, 그리고 의류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비스타는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면은 계속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시장이 많이 좋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되는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예림당도 제가 지난주에 흑자 전환을 말씀드렸고 아비스타도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12 전환 물량이 출회되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진 L&D 등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 종목들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선상에 있는데 코스닥 지금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저는 100%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 시장 4월달, 3월달 안으로 한 570, 80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시만기 끝난 이후부터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약간의 동시만기 영향이 그나마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만약에 받고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도 갤럭시 S4 관련주, 특히 IT 기술주들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좀 보여줬죠. 그 영향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1분기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1분기 예상치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술주 종목들 해가지고는 무조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 1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은 종목들은 갤럭시 수혜주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IT 기술주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 제약 관련주들로 해가지고는 반드시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제 전문가들 추천한 종목들의 이제 편성하는 모습을 보자면은 IT주나 아니면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련 두 섹터들은 무조건 관심 있게 관심주들을 다 넣어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편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는 외인의 영향으로 인한 지수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랠리를 저는 시작했다 판단이 듭니다. 외국인들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동시망의 상황에서도 필요 없다. 그냥 코스닥 그냥 달리는 말 곱니다.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분들 제발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것들 웬만한 실적 괜찮은 종목들은 팔지 마시고서 보유를 하신다면은 이번 달 안으로 다음 주 초 중반까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드디어 이제 갤럭시 S4가 네, 베일을 확 벗깁니다. 어떤 제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관련된 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갤럭시 S4 관련주도 좀 오늘도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상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련주들 대부분 다 뭐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뭐 유언컵텍 같은 종목이나 뭐 세코닉스 관련 종목들 대부분의 이제 갤럭시뿐만이 아니라 삼성 관련한 종목들이 다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IT 관련주들 조정폭이 온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또 내일도 나올 수도 있고 갤럭시 S4 출시일은 4월입니다. 그러면 4월 달까지는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죠. 또 4월이 지나면은 4월, 5월 달부터는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아직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좀 살펴보시고서 매수하시기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살지, 뭘 살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호선 대리께서는 코이즈요. 네, 오늘은 코이즈라는 이제 광합필름 코팅 회사랑 그다음에 도광판 제조업체를 조금 갖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었다가 단기간에 살짝 빠져서 11,900원.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라졌습니다. 오늘 조금 오히려 안 올라서 고른 게 아니고 오늘 큰 폭으로 올라서 매수의 반등을 기대해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왔는데요. 올해 일단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실적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증가를 했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좀 강력한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13년 매출액 정도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훨씬 좋은 한 55% 가까이 증가한 그 매출액 547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든 평광필름 제조업체들의 그 주가를 흐름을 보시면은 상보라든지 미래나노텍 그리고 신화인터텍 등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6.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다른 경쟁사는 한 8.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그거에 따라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해외 업체에 이제 프리즘 상품을 이제 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도광판도 예전에는 LG만 담당했었는데 삼성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종목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업체에도 추가적으로 판매가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지금 11,900원에 오늘 끝났는데 내일 아침 시장가로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꾸준하게 흘러내리다가 오늘 강력하게 매수가 나오면서 거래가 조금 더 됐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 태블릿 PC에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11,900원, 퍼 10배를 향해서 달려가시는데 간단하게 일주일만 보시면은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으로 최근에 저점이었던 부분을 깨주시면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이즈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자 김선인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디지텍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고 하니까요. 자 먼저 지난주 추천에 대한 AS를 듣고 제 추천 사유도 듣겠습니다. 네, 자 디지텍 시스템 일단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 종목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좀 마이너스가 있었지만서도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실적이 워낙에 좋고 또 아직 이 종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시초가로 드렸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해 수익이 한 3% 정도가 난 상황인데 이 종목 오늘 저녁 아니면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3월 14일경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 날 오후 5시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번 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가 한 7에서 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에서 이제 노려야 되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태블릿 시장을 삼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아이패드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시장을 가지고선 더 이상 매출 확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태블릿 시장을 노린다면은 디지텍 시스템 이런 회사를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기관들의 수급 자체를 제가 좀 체크를 좀 많이 좀 해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투신권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확 들어오진 않았지만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관들의 매수 아직 꾸준하게 들어온 물량이 쌓여 있고 다시 실적 발표가 있은 후부터는 반등을 좀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11일부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 흐름의 차트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 포인트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약간의 조금 추천드린 이후에 조정 양상을 좀 보이긴 했지만서도 다시 주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의 약간 윗꼬리 흐름 자체 저는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실적인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그럼 실적을 보더라도 아무리 못 가도 이 종목은 일단 11,000원까지 안착을 한 이후에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랍니다. 그러면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오늘 저녁에 저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외로라도 매수가 들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들어요. 시간 외로라도 매수를 좀 해주시고 안 나온다면 내일 장중이라도 한 번 더 좀 매수를 해주셔가지고 내일 만약에 늦어도 내일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바로 내일 갭상승하면서 한 17,800원 부분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놓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으로 사셔도 괜찮지만 내일 실적가로 사시는 분도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꾸준한 실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1,000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3, 4% 보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제가 잡는 포인트 자체는 차트상의 라인 꾸준하게 그어서 이미 차트상의 라인 자체 라인 자체 횡보하다가 결국 올라선 상태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이 라인 11,000원이지만서도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라인 자체는 바로 고점 부근인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 시초가나 현재가에서 시간으로 매수 당장 해 주시고요. 내일 갭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홀딩 하신다면은 충분히 재밌는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디지텍 시스템 강한 자신감의 찬 추천을 다시 한번 재추천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호선 대리님의 추천 종목 AS 오늘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다날이 조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 매수가보다는 좀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차트가 양호하고 올해 실적이 모멘텀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날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호선, 김선영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0선 돌파, 550선 돌파 모두 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